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좀 전에도 코인도 기독이랑 이빈도 기독에도 이제 적응증이 있었고 금기증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이 전문기도 유지법 종류에도 많고 이것도 각각의 적응증이랑 금기증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적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너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얘를 뭐로 들어볼까? LMA 너네 들어봤지 얘들아? 어, L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간 내 삭간이 되지 않는 환자나 이제 불안정한 목뼈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어, 또한 너네 아이젤도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젤도 이제 마스크나 풍선을 부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문이 기독이 사용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응.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제 식도 폐쇄 기독이는 얘들아 이 튜브 끝이 막혀 있는 이제 그 기독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할 될 점이 몇 개 있어. 이 식도 폐쇄 기도기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이제 튜브가 기관 내로 삭관이 돼서 기도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식도 폐쇄 기도기 튜브를 삽입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호흡음을 청진을 해서 튜브가 식도로 삽입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식도로 삽입된 경우에도 이제 식도 정맥류 등이 있는 경우 이제 출혈이나 식도 천공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제 최근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각 이제 기도 유지법에 이제 주의돼야 될 점 또는 적응증 또는 금기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각각 조사를 하면서 너네가 적응증, 금기증 이런 것들을 같이 적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마지막에 기관 내 삭간, 인투베이션이 있단 말이지. 이 기관 내 삭간법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호흡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기관 내 삭간을 하기 전에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충분한 산소를 투여해서 이제 저산소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기관 내 삭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좀 전에 말했듯이 무호흡 환자거나 또는 상부 기도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GCS가 8점 이하의 혼수 상태거나 또는 호흡 기능이 상실했거나 이렇게 적응증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GCS 8점 이하의 혼수 상태인 환자인 경우에 기관 내 삭간법을 한다고 했어. 그럼 GCS 8점 이하가 어떠한 상태인지 너네도 알아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AVPU나 GCS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관 내 삭간법도 얘들아 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코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 음. 그래서 얘들아 보통은 우리가 입안을 통해서 기관 내로 삭간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또 이 방법이 비교적 삭간도 쉽단 말이지. 음. 하지만 이제 코를 하는 경우에는 왜 코를 하느냐? 뭔가 입으로는 그 튜브랑 블레이드를 넣을 수 없는 경우 있지. 그래서 뭐 입안에 손상이 있다든지 또는 목뼈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입으로 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얘들아 우리가 인튜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머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뒤로 제쳐야 한단 말이지. 음. 그래서 신전을 시켜야 되는데 목뼈 손상이 있는 경우는 얘들아 고개를 신전시키면 절대 안 되지. 고개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목뼈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입안으로 삭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코를 통해서 이제 기관 내 삭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코안을 통해서 이제 기관 내 삭간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몇 가지가 있어.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목뼈 손상이 있는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 내 삭관을 하는 경우. 우리 좀 전에 기본기도 유지기도에 얘들아 이빈도 기도기는 의식이 없어야 되고 코인도 기도기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이제 기관 내 삭관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코안을 통한 기관 내 삭관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이제 입을 개방할 수 없는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턱 쪽에 이제 뭔가 골절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안을 통해서 이제 삭관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얘들아, 이 기관의 삭관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이제 합병증이 있어. 입안으로 이제 블레이드라든지 튜브를 넣기 때문에 입안 구조물 어딘가에 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치아 골절도 발생할 수가 있고, 후두경에 의해서, 왜냐면 후두경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치아를 누르면서 이제 치아를 골절시킬 수 있다. 또는 이제 튜브를 넣다가 이제 성대 손상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다. 하지만 또 얘들아, 좀 전에 봐봐, 목뼈가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이제 코인두를 통해서 삭관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 코 말고 다시 입으로 한다고도 해. 딱 옛날 프로토콜에는 얘들아, 목뼈 손상이 의심될 때는 코인두 코를 통해서만 기관내 삭관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요새 추세는 또 이제 목뼈 손상에서 이 목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 삭관도 한다고 해. 왜냐면 요즘에 비디오가 달린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삭감하는 그 방법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안을 보지 않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튜브를 넣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도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기도 유지법도 이렇게 되게 많단 말이지, 얘들아. 그래서 일단 전문기도 유지법에서 여기까지만 적어 놓았지만 여기 말고도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너네 아마 그거 들어봤을 거야. 기관 절개술. 들어봤지? 트라케오스토미.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유지까지 했고, 원래 호흡 보조까지 하려고 하다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 유지 여기까지만 이제 과제로 냈어. 그래서 과제 기간을 되게 넉넉하게 내가 해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틈틈이 해서 시간 안에만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과제 좀 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활력 징후에 대해서도 하고,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그래서 각각의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소아랑 성인의 차이점, 그리고 촉진 시 부위의 차이점, 그리고 맥박도 이제 정상 범위에 대해서 적어야 되고 어디서 촉진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중요하고, 그리고 맥박이 비정상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인지, 그리고 호흡도 이제 빠르거나 느리거나 깊고 힘들 때는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체온도 이제 정상 범위, 그리고 이제 체온이 높을 때는 어떠한 경우고 이제 낮을 때는 어떠한 경우인지,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중요한 동공, 이 양쪽 동공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고, 또 축소됐거나 이제 확장됐을 때는 이제 환자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이것 또한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공 크기,
그래서 아까 대강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인지. 그 BST는 이제 혈당이 정상 범위가 몇인지. 공복 시 정상 범위도 있어 얘들아. 밥 먹고 나서 식후 2시간까지의 정상 범위도 있고. 그래서 그 정상 범위랑 이제 당뇨성 응급질환 때 각각의 질환들의 특징, 증상과 징후, 이런 것들도 같이 기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GCS랑 AVPU는 넘어갔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 기도 유지에 있어서 이제 총 3파트로 나뉠 수가 있는데, 도수기도 유지법도 이거 2개밖에 없고, 인공 기도기도 2개밖에 없어. 그리고 전문 기도 유지법은 굉장히 많단 말이지. 많지만 그 최소 얘들아 4가지 정도는 적어도 4개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 여기 없는 방법? 내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그 기간 절개술도 있지만 여기 지금 안 적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전문 기도 유지법에서 여기에는 없지만 없는 걸로 해도 돼. 꼭 여기 있는 거라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공부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최소 4가지, 적어도 4가지 이상만 기술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각 적응증, 금기증까지. 그래서 이제 과제에 관한 내용은 이게 끝이었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실습은 딜레이가 되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서 못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실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대면 수업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실습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도 얘들아 오늘 한 내용을 그때 실습을 할 거거든. 너네가 기본적인 활력 지문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내가 2인 1조로 짝을 지오라 했잖아. 그래서 서로 혈압을 재주고 맥박도 체크해보고 호흡도 체크해보고 노동맥이 어딘지 짚어보고 상완동맥이 어딘지도 짚어보고 경동맥도 어딘지를 짚어보고 그리고 호흡수도 이제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체험해보는 거지. 너네 이제 그 실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습을 나가면 그래도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정상 범위도 물론 알고 있어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활력 징후를 이제 너네가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실습을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활력 징후에 대한 실습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헤드 틸트, 친 리프트, 저하 스러스트 이런 것들도 마네킹으로 체험을 해보고 이제 뭐 C칼라 이제 경추보호대 착용하는 방법도 이제 같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실습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LMA라든지 아이젤 인투베이션도 기구들도 한번 직접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만져보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실습을 통해서 너네가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일단 그래도 과제는 여기 정도까지. 그래서 과제 형식 그리고 분량 제한 없어. 그냥 너네가 한 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용이 적다 할지언정 무조건 너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내용이 적다고 할지언정 꼭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뭐 과제 양식이며 그리고 장수며 그런 거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공부한 만큼
공부한 걸 토대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이제 또 내가 답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중간고사라 못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이제 좋겠네. 그치 얘들아? 얼른 실습을 해야 이제 재미도 있고 흥미도 생기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밖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궁금한 거는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과제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무 막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는 이제 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또 만나서 재밌게 실습을 했으면 좋겠네. 그치? 그럼 얘들아, 우리 다다음 주에 보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